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9일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1 가는 부자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를 능가하는 최고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제 내셔널 인콰이어러라는 폭로 언론입니다. 폭로 잡지죠. 미국의 폭로 잡지입니다. 미국 슈퍼마켓에 가보면 항상 꽂혀있는 아주 선정적인 제목을 딴 표지가 인상적인 이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대표, 사실은 소유자죠. 소유자로부터 강요와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강요와 협박. 협박은 블랙메일, 강요는 익스토션이라고 합니다. 이 법률 용어입니다. 이게 아주 이례적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기업인입니다. 그런데 내셔널 인콰이어러가 한 달포 전에 베조스의 불륜을 폭로했습니다. 폭로 기사가 나오기 전에 베조스가 재빨리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이혼을 유도한 거죠. 그런데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모 회사 아메리칸 미디어 AMI의 최고 경영자 데이비드 패커가 직접 자신에게 사람을 보내든지 뭐 다른 통신수단을 사용해가지고 접근해 오면서 조사를 멈추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는 뭐냐 하면은 베조스는 어떻게 이 불륜을 입증하는 사진 또는 이메일 등등이 내셔널 인콰이어러에 들어갔느냐를 조사를 시킨 겁니다. 아주 전문가를 동원해가지고 조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내셔널 인콰이어러를 조사하기 시작한 거죠. 이 베조스는 또 워싱턴 포스트의 소유자입니다. 각각 언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들어오니까 아메리칸 미디어 내셔널 인콰이어러 측에서 조사를 중단하라. 만약 중단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당신과 관련된 사진과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또다시 폭로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협박을. 이래 되면 형사사건이 됩니다. 협박을 했다는 게 베조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개인적 사진들이 좀 그 나체성 사진이겠죠.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은 그렇다고 이런 협박과 정치적 청탁, 정치적 공격, 부패 행위에 굴복하기 싫다. 라면서 아주 공세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베조스는 사설 탐정인 가빈 더 베크라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어떻게 정보가 내셔널 인콰이어러로 들어갔느냐 하는 정보를 찾고 있던 차에 이 베크는 트럼프의 지지자인 산체스, 즉 베조스의 애인입니다. 이 산체스의 남동생이 이 사진 등을 내셔널 인콰이어러에 제공했다는 혐의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서 베조스는 이 내셔널 인콰이어러 측이 자신을 이렇게 협박하고 나선 데는 정치적 동기가 있다. 데이비드 패커는 트럼프 대통령과 친한 관계가 아니냐. 또 패커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사업을 벌리려는 사람 아니냐.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호하는 트럼프와도 친하지 않느냐.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의 카쇼기 기자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왕태자의 지령에 따라서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으로 유괴가 돼가지고 거기서 처참하게 죽었는데 이 사건을 워싱턴 포스트가 자사 기자니까 열심히 끈질기게 추적을 했습니다.
이게 트럼프를 화나게 했고, 이게 또 트럼프와 한 당짝인 내셔널 인콰이어를 로 하여금 베조스를 공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는 식으로 정치적 해석을 딱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이제는 베조스와 트럼프의 갈등을 중심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는 워싱턴 포스트, 트럼프는 기존 언론을 다 욕을 하는데 CNN,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를 욕을 하면서 워싱턴 포스트는 페이크 뉴스다. 그리고 베조스의 로비 기관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따져봐야 될 것이 내셔널 인콰이어의 이 페크라는 사람입니다. 데이비드 페커. 이 데이비드 페커가 문제 인물입니다. 이 폭로를 전문으로 하면은 공정하게 폭로를 해야 될 텐데 트럼프의 불리한 폭로는 하지 않아요. 특히 2016년 대통령 선거 기간에 트럼프를 낙마시킬 수도 있는 폭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플레이보이 잡지의 이 모델이었던 맥두글이라는 여자가 나는 트럼프와 상당 기간 불륜 관계를 계속해 왔다라는 폭로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정보를 입수한 트럼프가 페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페크가 그 맥두글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이 독점 인터뷰 계약을 맺어요. 이게 단서를 답니다. 독점 인터뷰 계약을 맺으니까 다른 데하고 인터뷰하면 안 된다. 해서 페크 회사가 15만 달러를 지불을 합니다. 15만 달러. 그래서 계약을 맺고 나서는 보도를 하지 않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쓸 수가 없어요. 또 맥두글은 다른 매체하고 인터뷰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이 딱 걸려 있어가지고. 이것을 이 범죄 세계의 용어로는 캐치 앤 킬이라고 합니다. 확보한 다음에 기사를 죽여버린다는 거죠. 캐치 앤 킬. 독점적으로 정보를 확보한 다음에 그 정보를 죽여버린다. 캐치 앤 킬을 해가지고 트럼프가 당선되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이걸 미국 수사기관이 검찰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 페크를 봐주기로 합니다. 어떻게 봐주느냐. 페크가 수사에 협조한다. 수사에 협조하니까 페크는 기소하지 않는다. 검찰이 페크는 기소하지 않는 대신에 트럼프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 자백을 하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일종의 프리바게인이죠. 미국에서는 이런 수사의 편의상 그런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런 약속을 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페커는 잘못하면 이거 왜냐 선거법 위반입니다. 15만 달러는 이건 사실은 트럼프에게 준 거하고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거죠. 선거법 위반인데 이건 봐주겠다. 그러나 수사에 협조하라 했는데 그 페커가 베조스를 상대로 협박하고 강요했다. 강요했다는 것은 뭐냐? 협박 강요는 뭐냐? 우리를 조사하지 마라. 조사하기만 하면 우리도 당신 폭로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협박죄, 강요죄에 해당된다는 설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수사기관이 검찰이 페크를 봐주기로 했는데 페크가 또 그와 유사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버리면은 이 약속이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기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이 사건이 베조스가 주장하는 대로 블랙메일 앤드 익스토션, 강요와 협박에 해당되면은 이제 페크는 두 건으로서 기소가 됩니다. 앞에 맥두글과의 관계에서 기소가 하나 나오고 이번에 베조스를 협박했다는 기소가 두 개가 되니까 이게 잘못하면 감옥 가게 됩니다. 일단 베조스가 지금 공세를 취했어요. 자기 좀 창피를 무릅쓰고 사진 공개해봐라. 사진 무릅쓰고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아시다시피 트럼프를 굉장히 공격해왔고, 트럼프는 내셔널 인콰이어를 어떤 공작 언론사를 공작기관처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지저분한 정치 싸움을 하던 와중에 이 세계 제1부자를 건드렸어요. 그런데 원래 이 미국의 언론이 이 사생활을 추적을 하더라도 기업인의 사생활은 추적하지 않는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돈 버는 사람들이니까. 다만 정치인들은 공직입니다. 정치인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런 관계를 추적을 하지만은 내셔널 인콰이어가 베조스의 사생활을 추적한 것은 아주 이것은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는 비판도 안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화선이 돼가지고 돈 제일 많이 넣는 제프 베조스가 아주 전문 수사기관 출신, 기자 출신이죠 아마. 기자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을 하여튼 고용해가지고 열심히 파고 있다가 딱 약점을 잡고 이제 치고 나왔습니다. 베조스와 형식성으로 이렇습니다. 베조스와 내셔널 인콰이어의 대결이기도 하고, 베조스와 트럼프의 대결이기도 하고, 워싱턴 포스트와 내셔널 인콰이어의 대결이기도 하고 해서 하여튼 워싱턴 정치판의 내막을 잘 보여주는, 미국 정치도 이렇구나, 정치의 그 나쁜 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인데, 어쨌든 세계 제일 부자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의 대리전 양상이 아니냐 하는 이런 점에서 참 흥미진진한 이른바 주간지 뉴스거리가 세계적 주간지 뉴스거리입니다.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니까요. 감사합니다.